이건주 교육연구소 대표이자 전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 이건주입니다. 저는 30년 교사 출신이고요. 문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으로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23년 서희초 사태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보적 단체에서 학생 중심 교육을 주로 외쳐왔죠. 그런데 서희초 사태가 터지면서 물론 저도 교사였지만 당시에 젊은 교사들이 특히 여교사 중심으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여의도에 막 모여들었어요. 제가 그때도 현장에 많이 갔었는데 50대 남교사가 느끼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여교사들의 어떤 위기감, 이게 교권 침해 문제가 저도 교사지만 제가 잘 느끼지 못했던 면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앞서설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조기를 비롯한 진보적 교사 단체들이 여전히 학생 중심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교권 보호에 좀 등한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교총에서 교권 보호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라는 걸 제출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은 내가 교직 생활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 교사 단체와 어떤 대립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애초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차피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진보든 보수든 둘 다 의미 있는 정책들은 다 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에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도 저는 보도자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후보 단일화 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진영의 대표가 된다는 것인데 그거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이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는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된 핵심적인 동기는 개천에서 용다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양재천에서도 용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1987년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교육동아리 민교육연구회에서 교육을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사범대학 협의회 서울대 대표로서 교육 민주화 운동에도 실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육이 기득권층의 특권을 대물림하는 도구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대학 시절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저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한부모 가정 출신 개천용인 저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 가난한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교육, 개천에서 용나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출마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정책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해 교직을 명퇴하고 곧바로 9월 1일에 가장 먼저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SNS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교사 출신으로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역시 선거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마 예정자들처럼 출판 기념회를 열기 위해서 사실 공약집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교육이라는 책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의 출판 기념회로 받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 현장에서 돈봉투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죠. 그래서 원래 출판 기념회의 취지는 정치인의 공약을 알리는 것인데 지금은 편법적으로 정치자금 모금 수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도 조수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 모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었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자는 검은봉투법을 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출판기념회 제일 많이 하는 당사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동안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는데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중요하지만 출마자들이 스스로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특히나 우리 교육감 선거는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교육감 후보자들만큼이라도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판하고 그리고 서점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그 이익금으로 또 선거자금 쓰고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를 후원하실 분들은 출판 기념회 오시지 말고 서점에서 제 책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시도의 모든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법률은 법률 전문가가 맡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학교 교육도 당연히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출신, 교육 전문가가 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죠.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역대 교육감들 보면 대학 교수 아니면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잘 할 수가 있나요? 대학 교수라고 해서 초중고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려면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는 대단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최근에 대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교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어느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쥔 손으로 여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사가 핸드폰 사용을 만류하자 학생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일들이 학교에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폭력이나 아동학대,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 스쿨폴리스를 배치하고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산적한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현장 경험이 있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어떤 해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초중고 학교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폭력, 아동학대, 교권 침해, 고교학점 문제, 대학 입시, 지금 학교 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현장 전문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만의 현장 전문성으로는 우선 교과 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교사 출신 문학 박사입니다. 국어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2007년에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기반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같은 대학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입학했습니다. 교직과 병행하면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매진한 결과 작년에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다원적 세계시민 연구라는 논문으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교사들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만의 현장 전문성으로 대학 입시 전문성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이후에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한 단독 저서인 K대학입시 2025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육은 물론이고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인 대학입시에 대해 30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해온 전문성이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산적한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만의 현장 전문성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에서 모두 활동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원단체에서 활동해온 포용력과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건주 교육연구소 대표로서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들과 고교 학점제, 대학입시 등 학교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양한 시민들과 교육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원단체 활동과 SNS에서의 소통 경험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이해와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서울시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습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 공약으로 AI 시대에 인재를 기르는 우수한 학교, 개천에서 용나는 공정한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대학 입시를 제시했습니다.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시대 인재를 기르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위해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고통받고 있는 학교에서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신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세계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에서 진보니 보수니 일찍이니 이찍이니 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까지 심화된다면 학교의 교육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대학 입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학 입시 경쟁을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저는 30년 교사 출신 현장 전문가로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축소와 수준별 맞춤 수업입니다. AI 시대 인재는 개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획일적인 수업을 하면서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는 AI 시대에 개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설 학원에서는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이 편성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당 축소와 수준별 맞춤 수업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 수업을 실시한다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어 굳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AI 시대 인재를 기르는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에 치여서 아니면 공문 처리나 수업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성과 상회금과 승진 제도도 교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성과 상회금도 많이 받고 교장으로도 쉽게 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대학 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변별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변별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대학 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내신 성적은 현행처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방식을 유지해서 공정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능시험도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만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서 공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상대평가로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식 교육감의 주장대로 5등급 절대평가로 개편되면 수많은 동점자들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변별력이 약해진 수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논술과 면접 고사를 본고사 수준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정교육감의 주장대로 수능을 아예 폐지한다면 과거 본고사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능이 변별력을 상실하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본고사 수준의 논술고사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가 오히려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대학 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내신과 수능을 변별력이 없는 절대평가로 개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대학 입시 경쟁을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AI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다만 수시와 정시 통합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수시 학생부와 논술 전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2학기 수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능이 끝난 후에 정시 모집 기간에 수능 전형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현행 수시와 정시를 정시 기간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수시와 정시 통합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AI 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고통받고 있는 학교에서 AI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만을 위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학교인권 조례나 학교인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온 최소한의 제도라는 이유로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현재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 광주, 전북, 제주, 인천 모두 5개 교육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개의 시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휘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통해 학생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일부 진보적 교육감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편향적 조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충돌하는 규정이 적지 않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두고 있지 않거나 폐지하고 있는 이유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원단체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가령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에는 학교의 장민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아침에 휴대폰을 모두 걷었다가 방과 후에 돌려주는 학교가 많았는데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지금은 휴대폰을 걷는 학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도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학생 상벌점제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생활지도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상벌제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동을 할 때 벌점을 주고 학생들은 그걸 또 벌점 받고 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작은 우리 일반 사회처럼 작은 법정이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합의해서 그럼 실천하고 있습니다. 벌점제를. 근데 이 자체를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규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학생들에게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학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들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문제된다고 한다면 조례가 아니라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이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한다면 이거는 조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될 문제죠. 근데 이건 법들이 다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은 아동학대법 등으로 인해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특히 과거에 학교를 다녔던 우리 기성세대들은 과거에는 교사들이 너무 무서웠죠. 체벌도 하고, 물론 교육적인 체벌이었지만 기합을 막 주고. 그러니까 과거의 학교에 경험이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교사들이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들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교사들이 대부분 여교사입니다. 남학교든 공학이든 간에 거의 70% 80% 이상이 여교사들이에요. 만약에 남자 고등학교에 여교사들이 70% 80%도 한다면 이 여교사들이 남학생들을 강하게 옛날처럼 하기 어렵겠죠. 오히려 지금은 아까 핸드폰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학교 경험을 보면 당연히 학생 인권이 중요한 거고, 교사들이야 뭐 어차피 교권이 있는 것인데 그 조금 침해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학교의 교사들이, 특히 여교사들이 느끼는 이 위기감은 상당히 크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동학대법 등으로 인해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학생인권 보장만 요구하면서 교권과 충돌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만 있으면 자연히 교권도 보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학교인권 조례나 학교인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어느 한편의 자유와 권리만 일방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교권 침해 등 지금 산적한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 현장 교사 출신 학교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AI 시대,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인재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